뭔가 되게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지만 부자들이 그러잖아요. 진짜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어요. 네. 그냥 딱 보더라도 아, 이 사람 아우라. 그 저번에 저희가 읽었던 책에서도 나오잖아요. 아우라. 네. 아우라가 딱 느껴져요. 막 그냥 얘기를 하는데도 툭 던지는 말인데도 뭔가 되게 힘이 있어 보이고 음. 단순히 대표님께서도 악수를 되게 강조를 하시잖아요. 악수 한 번을 하더라도 되게 거기 안에서도 사람이 뭐 생동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? 음. 그런 것들이 딱 느껴지면서 근데 이런 귀티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제가 좀 그냥 살면서 느꼈던 게 분별을 좀 해봤어요. 제 나름대로. 그분들을 보면은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어떻게 보면 되게 겸손하더라고요. 자기가 자기를 자랑할 줄 아는데 그 안에서도 겸손이나 존중을 되게 챙겨요. 오픈마인드고 그 내가 모르는 분야. 지금 당장에 뭐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있어도 심지어 저한테서도 배워가려고 오픈마인드로 이렇게 그 영업을 하다 보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아,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저가 어떻게 보면 더 낮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알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는 게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이 됐었고 오히려 그런 오픈마인드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이 돼가지고 용기가 좀 없기 때문에 그 교육에다 투자를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? 이런 맞아요. 용기가 없기 때문에 교육에다 투자를 못하는 거잖아요. 방어 기계가 발동해가지고 남을 비난하거나 오픈 마인드가 못 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나만 잘났어 이렇게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귀티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나왔었는데 대표님께서도 좀 많은 사람들을 어쨌든 겪어 보셨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뭐 가진 게 없어 보이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인물이라던가 아니면 귀티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 보셨을 것 같아요. 대표님만의 그런 판단의 기준이 좀 있었는지 어떤 그 예시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졌어요. 전 사실 귀티 난다는 게 그게 정확한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 음, 그 저희 멘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귀티 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더 네,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뭐 얼굴이라든가 물론 여유 있는 사람들은 더 여유 있어 보이는 근데 제가 사람들 많이 이제 만나는 일도 해봤지만 네, 제 주변에는 억만장자를 만날 기회는 저희 거의 없었어요. 제가 음, 그냥 되게 뭐라고 하지? 이런 그 사람들의 또 영혼을 끊임없이 붙잡고 깊이 파고 현장에 그 사람이 얘기했던 내용을 적용하면서 변화되는 과정에 지금 2014년부터 이렇게 연결된 거지. 근데 주변에 보면 얼굴 보면 여유 있어 보이거나 네, 좀 피부가 좋아 보이고 그런 것들이 큐티 나 보이지만 또 정작 또 얘기를 나눠보면 그 사람들의 억만장자들하고 또 저만큼도 노출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그럴싸한 네, 조언들 따르고 하는데 제가 좀 완벽주의가 좀 심한 것 같아요. 저도. 예. 그게 음, 무슨 말이냐면 웬만한 사람들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네,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평범을 되게 극도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음, 네. 그리고 한번 정말 이제 야, 이런 거죠, 이제. 어, 사실 둥글둥글하게 살 수도 있거든요. 네, 그렇잖아요. 예. 근데 네, 적어도 제가 하는 일에서는 둥글둥글할 수가 없어요. 예. 음, 제가 하는 일이 코칭이고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를 설득시켜서 그 사람의 머리에 똥을 빼고 그 사람의 어떤 더 나은 삶을 돈을 벌려면 네, 생각보다 배울 게 정말 많아요. 월 1,000만 원 벌더라도 어떤 찌질한 1,000만 원 버는 사람인지 아니면 좀 카리스마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조금이라도 뽀대나고 귀티가 날 수 있게 1,000만 원 버는 사람인지 아닌지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. 제가 네, 월 100만 원, 200만 원 벌었을 때 월 1,000만 원, 3,000만 원 벌었던 사람보다 더 귀티가 났어요. 더 음, 영향력이 있었어요. 네, 멋있었어요. 왜 그럴까? 월 3천만 원 버는 사람은 그냥 하나의 그냥 아줌마의 문화에서 그냥 둥글둥글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알고리즘 타고 연결된 부분들인데 네, 거기까지 가가지고 성장이 멈춰 있는 상황인데 저 음, 같은 경우는 26살 때인가 스물 몇 살 때요. 예, 어쨌든 월 200 정도 아마 벌었을 때 네,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람들, 인물들 보면 그냥 그냥 한국의 백만장자가 아니라 완전
뭐 미국의 백만장자거나 억만장자들의 어떤 메시지, 기업들의 어떤 이런 모든 철학과 원칙들을 최대한 적용해가지고 그게 나의 어떤 육신이 되고 영혼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들이 너무 상상력도 좋고 너무 이 아이가 너무 다르다고 하는 거는 다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듣다가 다른 사람 강의가 지루해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음, 당연히 아무리 직급이 높고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 그 사람들 호감 가는 게 누가 더 호감 가겠어요? 생각해봐요. 근데 실제로 그죠. 그 당시 아이스강과 지금의 아이스강의 몸값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달라졌거든요. 근데 음, 포인트는 제가 이제 뭐 네, 뷰티 난다 뭐 이런 정도로 이게 되게 사실 여기서 얘기해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잖아요. 근데 제가 네, 반대로 제가 지금까지 늪에 가장 큰 늪에 빠졌던 제 고객 3명, 네, 네, 세 명을 네네, 얘기하면 네, 각자 30대, 40대, 50대예요. 예. 음, 예, 근데 3, 4, 50대 중에 이 세 고객은 내가 정말 네, 신경을 많이 썼던 고객이거든요. 근데 이 네, 고객들이 나중에 마탱이 가거나 좀 아닌 경우를 내가 봤는데 다 네네, 여자예요. 다 여자예요. 예. 음, 자, 공교롭게도 다 여자네. 예. 네, 근데 보니까 좀 아닌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. 예. 내가 네, 그렇게 시간 투자도 많이 했고 하는데 아닌 경우는 내가 요즘에 관상 그 관한 일단 책도 많이 지금 보고 네, 있거든요. 명리학도 그렇고 네, 관상에 관한 책도 보고 있는데 왜냐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. 왜냐면 예전에 제 음, 트라우마가 이마가 넓은 게 네, 트라우마였어요. 제가 옛날에. 네. 네, 그래서 전 아, 초등학교 때부터 눈이 네, 작아가지고 좀 사진 나올 때 크게 보이려 자꾸 이렇게 눈 크게 뜨면서 사진 찍었어가지고 주름이 좀 있거든요. 초등학교 아, 때. 저도요, 네. 근데 그게 저한테 트라우마였어요. 그래서 저는 네, 중학교 올라갔을 때도 이마 작고 이 이마를 올리는 사람, 난 옛날에 이 이마를 못 올렸어요. 이 바람이 불면 이 이마가 이게 갈라질 것 같아가지고 되게 음, 바람을 되게 싫어했거든요.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어쨌든 그런 이마 좁은 네, 애들을 되게 부러워했어요. 근데 네, 나중에 보니까 이마 좁은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. 관상학적으로도 이게 안 좋은 거더라고요, 보니까. 근데 제가 늪에 가장 네, 빠졌던 이 3명의 여자분이거든요. 30대, 40대, 네, 네, 50대. 공통점이 이마가 좁아요. 아, 진짜요? 예. 아, 이거는 되게 웃기잖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, 네, 네, 그냥 큐티가 안 나고 좀 아닌 경우를 내가 가만히 뒤돌아보니까, 네, 왜냐면 오프라인에서 내가 그 사람들 만나잖아요. 그러면 내가 네, 네, 만나면 내가 처음으로 예전에 나는 내 트라우마가 이만한 넓은 게 트라우마인데 지금은 뭔가 모르겠어요. 내가 넓어서 그런지 나란 사람이 좀 네,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. 좀 네, 나이 먹으면서. 근데 네, 오히려 이마가 좁은 애들은 자꾸 이게 보이는 거예요, 내 눈에. 그래가지고 이마를 보게 되는 거예요. 음, 사람을 만나면 네, 계속. 그래가지고 음. 네, 이 여성 3분을 제가 다 겪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, 내가 얘네 늪에 제일 많이 빠졌는데, 근데 그 공통점은 이마가 다 좁더라. 나 음, 이게 근데 되게 네,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 아마 놀랄 수 있어요. 왜냐면 갑자기 비즈니스 얘기를 연결하다가 맞아요. 관상 얘기를 하는데, 그냥 네, 보면 볼수록 좀 약간 그 귀티가 나는 것도 좋은데 귀티가 안 나고 오히려 그냥 어떤 사람들은 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나는 이제 관상도 중요한 것 같아요.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음, 관상도. 근데 이게 네, 내가 무조건 이게 붕 뜨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관상에도 분명 거기에 대한 어떤 과학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통계라고 보거든요, 저도. 응, 관상이라는 게. 응. 그래가지고 관상을 무조건 막 MBTI도 마찬가지잖아요. 저희가 막 네네. 그 성적 검사라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. 그거를 무조건 맹신하기보다는 그거를 어느 정도 참고해가지고 사람을 볼 때 한 번쯤은 이거를 맞아. 좀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그 직원들 뽑을 때도 그 원칙에서도 나오잖아요. 네. 원칙에서 나오는 것처럼 좀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관상이라는 게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. 그 사람이 관상이 정해지는 게 그 나이가 20살이나 30대나 40대 될 때 좀 바뀐다고.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냐에 따라서 어떤 표정을 지었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얼굴 표정이 계속 바뀌잖아요. 맞아요. 결국에 그 관상이 거기서 좀
만들어진다고 보더라고요. 음, 그러니까 내가 계속 안 좋은 생각을 했으면은 나중에 40대, 50대 돼가지고 안 좋은 관상이 만들어졌으면은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생활이 그렇게 됐으니까 통계학적으로 그 사람은 안 좋은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. 이런 거를 어디서 본 적이 있거든요. 저도 관상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.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또 네, 보면서 이제 어떤 사람 이런 네,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나 이마 좁은데 어떡하지? 네. 그러니까 하나 더 얘기하면 진짜 네, 내 관상책을 요즘 보니까 되게 재밌는데 광대가 네, 너무 나왔다 안 좋더라. 그러니까 얼굴에 살이 없는 사람들도 네, 되게 성격이 좀 그렇다고.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. 제 먹튀 했던 유땡땡 거기 회사도 광대가 이렇게 음, 나오고 되게 눈빛이 이상하잖아요. 그 사람은. 네, 맞아요. 약간 다 이상하고 그리고 뭐 인셀덤 안에서도 그분을 보면 사실 이마가 되게 좁고 목도 음, 좁거든요. 네, 근데 이거는 누구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관상에서 사실 그게 나오는데 그래 어떤 사람들이 네, 이걸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나 목이 맞아요. 좁고 나 이마 좁고 나 광대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은 제가 네, 그래서 대안까지 좀 제시하려고요. 그게 뭐냐면 음, 네, 정말 귀티가 나고 정말 내 인생을 바꾸고 뭐 관상 뭐 이거를 완전 이걸 초월하고 싶으면 네, 무조건 멘토를 따라했으면 좋겠어요. 예. 맞아요. 저는 맞아요. 이게 키포인트예요. 근데 그런 사람들 보통 멘토를 따르다가 이탈하는 경우가 그 관상학적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탈할 수도 있는데 네, 오히려 이게 약점이라면 아예 돌아와가지고 오히려 멘토를 제대로 붙잡고 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자, 저는 지금까지 음, 제가 믿음이 있고 나름 제가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카리스마 좀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근데 네,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멘토가 있었어요, 저는. 전 23살 때 음, 늘 23살 얘기하는 이유가 23살 때부터 멘토를 붙잡고 살았거든요. 그러니까 네, 지금 쭉 돌이켜보면 2014년도 제가 늘 얘기하는 그랜카돈 제 책에서도 나오잖아요. 네. 네, 맞아요. 그리고 저는 멘토를 자주 바꾸지 않아요. 오늘은 음, 뭐 이거 했다가 내일은 저거 했다가 모레는 저거 했다가 이러지 않아요. 그냥 제 유튜브를 500 몇 개 영상도 되게 많잖아요. 거기에 보면 일관성. 네, 예. 우리가 브랜딩 되려면 맞아요. 최소 내가 시간 속에 그 전라도 김치 되려면 적어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. 네, 근데 그 가운데 네, 이제 저는 내가 얘기했던 사람들도 2016년도에 제가 저희 목사님 만난 것도 예. 네, 이후로 교회도 확실히 이 사람이 정확했기 때문에 그 어떤 교회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. 확실히 이 목사님이 음, 이끄는 교회거나 아니면 이 목사님을 따르는 거예요. 확실히. 그러니까 네, 계속 그래서 제 책에서 나온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김도사님도 만났고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. 것들이 그 해마다 지나가면서 관계십에 연결이 계속 되거든요. 보통 책 쓰고 하다 보면 책 쓰고 나면은 보통 멘토랑 이렇게 연결을 안 해요. 예. 그냥 내 멋에 맞아요.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, 책도 네, 내가 썼지. 그래, 책 지불하는 비용도 내가 돈 내고 다 지불해가지고 쓴 거 맞지. 네,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이거를 그러니까 맞아요. 돈을 주고도 어떤 거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. 그 가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게 멘토라고 생각해요, 저는.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베테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역경이라는 걸 있거든요. 그걸 어떻게 돈하고 바꿔? 네, 근데 돈하고 맞아요. 바꾼다는 게 감사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 돈 몇백만 원, 몇천만 원에 집착된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어디서 잘못 배운 거예요. 중산층들이 그 삽질하는 거 잘못 배운 거예요. 돈을 내면 무슨 맞아요. 왠지 뭐 내가 다 소유할 것 같지만 그거 잘못 배운 거예요. 꼭대기에 음, 올라갈수록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. 특히 가치에 맞아요. 대한 부분은 부자들하고 인맥관계가 연결되려면 네, 돈도 되게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가치의 의미 있는 관계, 의미 있는 일이 더 중요한. 워런 바펜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리크루팅 하려고 다른 투자 회사에서 가져가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. 돈을 더 많이 주고 연봉도 더 많이. 근데 왜 안 가는지 알아요?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브랜드,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그 코퍼레이션에서 일하는 그 어떤 의미 있는 일, 의미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. 그, 네,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 일반 모두 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. 가난해도 네,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. 왜 사람들은 음,
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, 나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까요? 기꺼이 내놓을까요? 한국을 위해서 왜 군사들은 싸울까요? 가치라는 거, 이게 어떻게 돈하고 바꿀 수 있는, 어떻게 국방비 몇 푼을 올린다고 해서 어떻게 이게 바꿀 수 있는 거야? 안 그래요? 예. 그죠.